노년의 다이어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이잖아요. 식이.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신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이제 당뇨약이나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셔서 16대 8까지 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2대 12. 그러니까 저녁 드시고 약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9시 정도, 뭐 아니면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은 6시에 식사하시고 아침에 뭐 6시 7시에 또 식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 정도만 단식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떡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쿠키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공복을 유지함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는 당이거든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요, 인슐린 저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당뇨도 악화될 수도 있고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이어트 개념에서 봤을 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연소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우리 몸이 이제 입력이 돼 있어요. 나 이제 혈당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자, 가서 이제는 지방을 꺼냈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라고 내가 이 뱃살, 막 허벅지살 이런 걸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을 정말 제한을 해서 운동을 할 때 내 몸에서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식을 할 때 뭐 사실은 식이 제한이죠. 완전 단식은 아니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저녁에 12시간을 지켜주시고, 식사를 하실 때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뭔가를 드실 때 제품에 뒤에 있는 당류 함량량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그때도 여러 가지 당 성분의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12시간,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왜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렇게 당과 관련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년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건강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나도 모르게 이런 거 하나씩 진단받고 할 때마다 속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쉽게 뭔가를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중에 하나가 또 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공복이 유지가 되면요, 한 12시간 이상의 뭐 16시간 이런 공복이 유지가 되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이제 어떤 우리 몸의 회복 프로그램이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토라는 말은 자동이란 말이고요, 파지라는 말은 뭔가를 잡아먹는 걸 뜻해요. 잡아먹는 세포들은 대부분 뭐 파고사이트, 파지 뭐 이런 이제 접두와 이런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스스로 잡아먹는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세포는 만들어졌다가 세포가 죽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세포가 죽는 과정에서 그냥 잘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상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암세포로 분할을 하면 이게 우리 몸에 질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또 이런 잘못된 세포들을 없애주는 기능, 그러니까 회복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가 공복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 오토파지라는 기능이 이제 잘 돌아가면서 잘못된 세포들을 없애거나 고쳐주거나 하는 기능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암의 발병률이나 여러 가지 질환, 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토파지라는 기능이 다이어트나 뭐 암 예방뿐만 아니라 뭐 파킨슨이나 중추신경계 질환, 여러 가지 질환에서 지금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저녁 시간, 뭐 아침까지 공복을 조금 유지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그 질병도 예방하고, 정말 이제 다이어트, 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한 번쯤은 꼭 한번 실천을 해보고 내 몸의 습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뭐 미네랄들의 영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콩팥이나 심장 이런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뇨제나 여러 가지 그런 미네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기준 아래 우리 약이 처방이 되기 때문에요, 너무
너무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이런 인슐린을 맞게 되거나 약을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요. 실제로 뭐 그러니까 4대3이라고 뭐 이렇게 뭐 4일 먹고 3일 되게 이제 제한을 그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20몇 시간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오히려 잘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공복 시간을 너무 이렇게 가지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 정도의 공복을 조금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거는 간헐적 단식, 이 다이어트의 기준은 어느 정도 지방이 있고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보면 어르신들 중에 요즘 어르신들 중에 정말 관리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깡마르고 근데 심지어 이제 근육도 없고 되게 깡마르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충분히 열량을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런 분들이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체형적으로 너무 마르신 분들은 이런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